사장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망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옆 가게는 멀쩡히 잘 돌아가요. 광고비 더 적게 쓰는 것 같은데 손님은 더 많고 매달 통장에서 광고비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답답하시죠? 마케팅 업체 두세 군데 바꿔봐도 매번 돈만 날린 분들 충분히 압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작년에 망한 100만 명과 살아남은 가게들 사이에 딱 한 가지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AI 검색 시대에는 왜 더 치명적인지 안 하면 1년 안에 진짜 끝나는 이유까지 풀어드릴게요. 광고비 0원으로 살아남은 가게가 있고요. 매달 300만원씩 광고비 부으면서 망한 가게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돈이요? 아니에요. 위치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브랜드 컨설팅 한 분야에서 단연간 100개 넘는 브랜드를 만든 황부영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살아남은 가게들한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업 시작 전부터 정해놨던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손정희가 매일 본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단 한 글자예요. 이 한 글자 없이 시작한 사람은 작년에 망한 100만 명 중 하나가 됐고 이 한 글자를 가진 사람은 광고비 없이도 살아남았어요. 이 한 글자가 뭔지, 왜 이거 하나로 망하고 살아남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사장님이 지금 브랜딩 해야 한다 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고 새로 그리는 거, 가게 이름 짓는 거, 인스타 피드 예쁘게 만드는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큰 함정이에요. 황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이름 짓고 로고 그리는 거 그거 돈 좀 주면 누구나 다 해줘요. 그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브랜딩 요소를 만드는 작업일 뿐이에요. 진짜 브랜딩은 다른 거예요. 진짜 브랜딩은 우리 가게가, 우리 회사가 손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떠오르게 만들 거냐, 그걸 위해서 어떤 경험을 줄 거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로고가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 피드 예쁘게 만들고 명함 디자인 바꾸고 그거 한 다음에 왜 손님 안 늘지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건 브랜딩을 안 한 거예요. 브랜딩 흉내만 낸 거예요. 진짜 브랜딩은 그 전 단계, 사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한 글자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심 드시죠? 에이, 결국 살아남으면 그게 브랜딩 아니야? 일단 성공만 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말 정말 자주 들어요. 댓글로도 많이 달려요. 최고의 브랜딩은 그냥 오랜 생존이다. 일단 살아남으면 브랜드 된다. 반은 맞아요. 근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황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는 안 될 때 터져요. 수치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창업기업이 5년 뒤에 살아남는 비율 33.8%예요. 중에 34곳만 남고 66곳이 사라져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보다 한참 낮아요. 28개 나라 중에 한국이 26 위에요. 거의 꼴찌. 이게 무슨 뜻이냐? 오래 살아남는 게 곧 브랜딩이라는 말은 살아남은 34곳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사라진 66곳은 왜 사라졌을까? 사장 머릿속에 그 한 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고 광고 멈추면 매출도 멈췄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게 바로 생존 편향 착각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만 보이고 사라진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 한 글자가 뭐냐? 도예요. 길도. 손자병법 첫 장에 나오는 5글자. 도천지장법 중에 첫 번째 글자. 손정희가 이걸로 유명한데요. 소프트뱅크가 2023년에 영업손실 17년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17년 동안 적자였다는 얘기예요. 보통 회사 같으면 진작 망했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왜냐? 손정희는 손자병법에서 도천지장법을 가져와서 본인 경영 모토로 삼고 있었거든요. 도가 명확하니까 17년을 버틴 거예요. 도가 뭐냐?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손님한테 뭘 약속하느냐? 그 대의 명분이에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작은 가게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회사 알죠? 거기 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차를 타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특출나게 보여야 한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롤스로이스도 하이브리드 만드냐고 물어봤을 때 그 회장이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는 하이테크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하이브리드 연구할 시간 있으면 차 안에 있는 잿더리를 어떻게 더 호화롭게 만들지를 연구하겠다. 도가 명확하니까 답이 한 번에 나와요. 도가 정해지면 나머지 4글자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처는 타이밍, 지금이 이 사업 할 때냐, 지는 어디서 할 거냐, 어느 시장, 어느 동네냐, 장은 누구랑 할 거냐, 어떤 직원, 어떤 파트너랑 갈 거냐, 법은 시스템,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 거냐. 이 4가지는 도가 있으면 답이 보여요. 도가 없으면 4가지 다 흔들려요. 직원 뽑을 때마다 흔들리고, 가격 정할 때마다 흔들리고, 메뉴 추가할 때마다 흔들려요. 삼겹살집 하나만 들어볼게요. 황 대표가 예로 든 고반이라는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가맹점 100개 넘게 단기간에 생겼어요. 코로나 시국에요. 왜 잘 됐냐? 도가 명확했어요. 제대로 된 풍성한 한 끼 식사. 이 한 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삼겹살 시키면 소스가 4가지 나와요. 멜젓에 와사비에. 비싼 고깃집이 아닌데도 같이 곁들여 먹을 거리도 다채롭게 나와요. 계란찜은 그릇에 넘치게 줘요. 불판에는 가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도가 풍성한 한 끼니까 모든 결정이 그 방향으로 가요. 손님은 이 가격에 이 정도 받았네 하고 다시 와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도 자동으로 손님이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도가 어쩌고 브랜딩이 어쩌고 그냥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소비자 늘면 그게 브랜드지. 이 말도 많이 들어요. 댓글로도 자주 달려요. 반은 맞아요. 근데 그분도 결국 손님한테 뭘 줄 거냐는 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의식 안 했을 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게가 2개, 3개 늘어나는 순간 흔들려요. 직원 뽑을 때 흔들려요. 메뉴 늘릴 때 흔들려요. 도를 의식 위로 끌어올려서 글로 써놨어야 해요. 황 대표가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요. 사장이 일주일 자리 비었다고 해봐요. 일주일 사이에 가게가 흔들려요. 매출 떨어지고 직원들 우왕좌왕해요. 그럼 그건 장사예요. 사장이 일주일 자리 비웠는데 똑같이 돌아가요. 매출도 그대로고 직원들도 알아서 굴러가요. 그럼 그건 사업이에요. 차이는 뭐냐? 도가 시스템으로 박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장이 머리에만 도를 갖고 있으면 그건 장사예요. 사장 머리 밖으로 꺼내서 직원도 알고 매뉴얼에도 박히고 손님도 느끼면 그게 사업이에요. 평생 장사하실 거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장님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사업하고 싶으셔서잖아요. 그럼 도부터 써내야 해요. 머릿속에 있는 거 종이에 쓰세요. 그게 첫 단추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 자체가 브랜딩 아니냐. 신뢰받는 점포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신뢰받는 점포를 만들겠다. 그 결심 자체가 도예요. 그걸 명확히 안 쓰고 시작하면 6개월 뒤에 흔들립니다. 신뢰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뭐냐? 가격 신뢰냐, 품질 신뢰냐, 서비스 신뢰냐 정해야 해요. 정한 다음에 천지장법으로 가야 해요. 안 정하고 가면 매번 흔들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옛날 얘기 아니야. 손자병법은 옛날 얘기잖아. 아니에요. 지금이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 AI 검색 시대가 왔거든요. 요즘 손님들이 가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네이버 검색만 하는 거 아니에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봐요. 강남에서 분위기 좋은 삼겹살집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AI가 답해줘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AI가 어떤 가게를 추천할까요? 도가 명확한 가게예요. 이 가게는 풍성한 한 끼 식사를 추구한다. 소스가 4가지 나온다. 계란찜이 넘친다. 이렇게 정보가 정리된 가게만 AI가 추천해요. 도가 없는 가게는 정보가 없으니까 AI가 모르니까 추천을 안 해요. 손님은 안 와요. 옛날에는 도가 없어도 인터넷에 글 몇 개만 있으면 어찌어찌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AI가 직접 답해주는 시대에는 도가 명확한 가게만 답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황 대표 말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인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다시 짚을게요. 첫째, 작년에 망한 100만 명과 살아남은 가게 차이는 도 한 글자였어요. 둘째, 손정희가 17년 적자 버틴 비결도 도였어요. 도부터 정하고 천지장법을 따라가야 해요. 처음에 약속드린 거 기억하세요. AI 검색 시대에 살아남는 법, 안 하면 1년 안에 진짜 끝나는 이유.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AI가 답하는 시대에는 도가 명확한 회사만 답에 등장해요. 도가 없는 회사는 검색조차 안 돼요. 손님 눈에 안 보이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AEO 또는 GEO라고, 쉽게 말하면 AI 검색 최적화예요.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가 우리 회사를 추천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도가 명확해야 시작이 돼요. 도 없이 AEO 한다고 덤비면 다 헛수고예요. 오늘 보여드린 건 기본이에요. 그럼 도를 어떻게 정하고 그걸 어떻게 AI가 알아보게 만드는지 그 단계별 방법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6개월 뒤에는 정말 늦어요. 고정 댓글에 단계별 방법 영상 박아놨어요. 영상 보시고 사장님 가게도 도부터 정해보세요. 그게 첫 단추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